종자의 수명, 그다음에 종자의 크기, 종자의 발화 양상에 따라서 적정한 용기와 그다음에 뿌리는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자를 어떻게 뿌리는 게 좋을까요? 먼저 우리가 매벌톱을 뿌려본다 치면 여기 하나씩 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씩 하다 보면 이게 너무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죠? 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볼펜을 눌렀죠? 네. 펜슬을 눌러서. 지금 보시면 요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줄파라 그러죠? 선을 따라서. 자, 요렇게 하는 방법은 일정의 바람이 통할 수 있고 통기성을 확보해주는 좋은 점이 있어요.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좌우로는 다닥다닥 붙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줄파의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고, 종자가 좀 크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면은 구멍을 뚫어주는 거죠.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하면은 균일하게 어느 정도 뿌릴 수 있죠. 이거의 단점은 뭘까요, 혜진 씨? 많이 못 심는. 그렇죠. 많이 못 심죠. 보면은 제가 구멍을 뚫는데 깊이가 다 제각각이잖아요. 아, 네. 그렇게 따지면 어떤 친구는 더 깊이 들어가고 어떤 친구는 낮게 들어가고. 또 한 가지, 여기에 종자를 하나씩 넣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파종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줄파, 그 다음에 지금 얘기했던 전파,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산파라 그러죠. 말 그대로 손으로 흙 뿌리면서 어느 정도 균일하게 뿌릴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데, 문제는 뿌리다가 한 군데 종자가 왕창 떨어질 수도 있죠.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집에 이제 뭐 신문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여기는 딱 풀입니다. 풀이죠. 이 풀을 여기다 발라요. 아, 네. 그리고 여기다 종자를 뿌립니다. 네. 그 다음에 그대로 놓고 흙만 덮는 방법이에요. 자, 뒤집어도 안 떨어지죠. 이렇게 파종이 신문지 됐죠. 이 상태로 여기다 얹어 주셔도 발화를 시키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문지가 혹시 종자가 발화하는데 문제가 되진 않나요? 안 됩니다. 이 신문지는 이제 물이 젖기 시작하면은 불과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약간 흐물흐물해져요. 종자가 뿌리를 내리는 데는 지장이 없고, 두세 달 뒤가 되면 신문지는 좀 물러져 가지고 쉽게 포트하는 데도 지장이 별로 없어요. 자, 여기 있는 지금 자주조이풀이라는 친구는 종자가 따닥따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시로라기처럼 다 붙어 있잖아요. 네. 이런 친구들은 뿌리기가 더 어렵죠. 사실 뜯는 게 더 일이라고 하죠. 이렇게 털이 달린 친구들의 공통의 특징이 종자 수명이 좀 짧아요. 사실 채종하자마자 바로 파종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혜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복토를 하면 좋을까요? 손으로 이렇게 뿌려서. 그렇죠. 손으로 이렇게 제가 한번 뿌려볼게요. 이렇게 뿌려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복토를 하면서 또 높이가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를 이용하면 균일하게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집에서 흔하게 쓰는 국수 삶을 때 쓰거나 아니면 야채 채소할 때 쓰는 망이죠. 여기에다가 제가 흙을 한번 부어 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혜진 씨가 한번 뿌려보세요. 파종이 다 끝났죠. 그러면 맨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여기다 이제 물을 주게 되는 거죠. 문제는 아까 보셨던 이 붉은 숫자인데처럼 0.1mm보다 작은 이런 입자들은 이미 토양 입자가 이 종자보다 커요. 물만 줘도 벌써 묻히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런 미립 종자 같은 경우는 사실 복토를 안 합니다. 처음부터 미리 파종상에다 물을 어느 정도 뿌려줘서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종자를 뿌리면 종자가 딱 떨어지자마자 토양 입자에 딱 붙어버리죠. 그 상태로 물만 주시게 되면 복토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이 친구들이 습도 유지나 여러 가지 수분 관리를 위해서 햇볕이 많은 곳에 두는 것보다는 반그늘에 두시는 게 좋고, 만약에 그런 환경이 안 만들어진다면 쉽게 하는 방법이 파종을 다 하고 물을 주신 다음에 신문지를 덮어주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차광의 효과도 있고 보습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은 요거를 들어주는데 3, 4일 지나면 신문지가 이제 들썩거릴 거예요. 네. 그때 제거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네. 아니면 제가 자, 우리가 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지퍼팩 있죠? 크림백이어도 상관이 없고요. 요 안에다가 요 파종상을 집어넣는 거죠. 지퍼를 잠그게 되면은 완전히 밀폐가 돼요. 그러면 습도가 거의 90%까지 유지시킬 수 있는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외기의 온도에서 온도가 올라갈 수 있어요. 잘못하면 종자를 삼는 효과가 생길 수도 있어서 구멍으로 몇 개를 뚫어주시는 것도 에티켓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쓰는 비닐봉지 이렇게 덮어주셔도 괜찮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랩 같은 거를 씌워도 돼요? 그럼요. 당연히 되죠. 어느 정도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거라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한번 우리가 재배했던 흙 같은 경우를 다시 쓰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한번 사용했던 흙이라고 하면은 이 토양에는 아무래도 균이나 벌레의 애벌레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시 파종해 쓰게 되면은 다시 그쪽으로 감염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때로는 바이러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토양 선충들이 있고,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햇빛에다가 신문지를 깔고 토양을 널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외선에 의해서 살균을 한 번, 가장 기본적인 방법. 근데 이걸로도 없애지 못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집에서 가정용으로 쉽게 쓰는 에탄올이거든요. 네. 에탄올을 물에 희석해서 이 토양과 섞어줘요. 그 다음에 다시 햇빛에 말리는 방법. 그러면 어떤 에탄올에 의해서 토양 내에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소독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어렵다. 쉽게 하는 방법. 어느 집이나 있는 우리가 전자제품이 하나 있어요. 전자레인지. 그렇죠.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토양을 소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쓰는 용기에다 넣으셔도 되고, 대략 한 30초 정도 소독을 하시게 되면 토양 내에 있는 모든 균과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다 제거가 됩니다. 그러면 재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식물이 자연계에서 살아가는 그 환경, 곧 그게 종자 파종을 하는 원리라고 보시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종자 파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하시기 전에 이 식물이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를 먼저 여러분들이 관찰하시는 게 가장 좋은 종자 파종의 지름길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의 가드너스 팁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